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또 생소할 수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그래도 이해가 안 돼도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은 뭐 아마추어 분들이 뭐 알아서 감상하겠어요? 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물론 수련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될 법한 이야기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마치 이렇게 가슴으로 느낀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녹차를 한잔 하시고. 오늘의 주제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예. 오늘의 주제는 먼저 이제 그 에너지, 그러니까 기죠, 기. 과연 기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 그 에너지 기운 중에서 아주 독특한 7개가 있어요. 그 7개가 있는데 그 7개를 저는 이제 7선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그래서 그 7가지의 독특한 그 7가지의 그 에너지 그 7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 열주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총망라하는 하나의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길죠? 오늘은 좀 긴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뭐 나중에 우리 북성 원장님이 또 편집해서 올려주실 테니까 몇 개 편으로 나눠서 그때 고분고분해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 보통 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 하면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근데 잘 모르지만은 그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에너지가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기가 세다. 세다. 이 사람은 겨우 기운이 세, 기가 세. 또는 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또는 뭐 기분이 좋아. 기가 막혔다는 건 진짜로 기가 막혔다는 거고, 기분이 좋다는 거는 아주 잘 통한다는 이야기. 기의 나님, 나눌 분자니까 기의 나눔이 좋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혈 순환이 좋다. 그렇죠. 그러면은 기와 혈의 순환이 좋다. 그렇죠. 예.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 기의 흐름이 있고 있는데, 굳이 이제 나누자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생기가 있죠, 생기. 첫째 생기가 있는데, 이 생기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몸에서 나오는 열기, 그 열기를 이제 생기라고 하는데, 마치 100m 달리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 보면 뜨겁게 나올 열기, 이걸 우리가 이제 생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기라고 하는 거는 그 생장 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에너지, 그 생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음기라고 또 있어요. 음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기를 다른 표현으로 양기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양의 기운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음이 있겠죠. 반대 부조리 있는데, 음의 기운, 그걸 음기라고 표현하는데, 이 음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련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늘의 기운이 이 성문 단전으로 내려가서 성문 단전 안에 있는 그 신장을 끓게 하는 그 역할이에요. 약간 한의학적인 개념인데,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그 묘한 에너지가 음기죠. 그래서 음기는 수련 가운데에 얻을 수 있고, 양기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양기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수련하고 있는 거는 진기라고 하잖아요. 진기. 그렇죠. 그럼 진기는 양기도 아니고 음기도 아닌, 이 양기와 음기가
이렇게 하나가 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양기와 음기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재밌게도 우리 몸에 있는 아주 독특한 기관, 그걸 이제 단전이라는 거잖아요. 그 단전이라는 독특한 기관에서 의식을 두고 신법을 걸고 호흡을 하면은 이게 마치 태극의 그런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상합되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음기와 양기가 이게 상합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나오는 그 독특한 기운, 그걸 우리는 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제 수련하면서 도가님들이 느끼는 이제 핵심적인 기간, 물론 이제 수련하신 분들 중에서 어느 분들은 약간 또 이렇게 수련하다 항상 진기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어떤 때는 뭐 생기의 느낌을 더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또 다른 기운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튼 수련하면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그 에너지 그게 이제 진기다. 그래서 진기라고 하는 거를 얻기라고 하는 거는 참 쉽지 않다. 의식을 두는 법도 알아야 되고 조식호흡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호흡을 단전까지 내릴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수련의 체계를 잘 밟아서 왜냐면은 이제 기본을 다져야 되는데 욕심이 앞서가지고 앞당겨버리면은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련 과정을 정말로 착실히 밟고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수련 중에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 이제 그거 진기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운하고 좀 차원이 많이 다르죠. 이제 부디 뭐 어떤 분들은 뭐 진기의 밀도는 무지하게 이제 강하다. 뭐 진기를 뭐 한 톨만 이렇게 공간에 딱 놔도 이 생기로 이게 이 변한다고 한다면은 이 방 안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정도의 에너지 밀도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진기인데, 근데 이 진기를 좀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빛의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기가 에너지 레벨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레벨이 높은데, 그러면은 이 에너지 레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이 약간 우리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 빛이 밝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한 그 빛의 밝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시광선이 밝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이죠. 우리 뭐 3차원계 현상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각도에 봤을 때 무지하게 엄청나게 밝은 차원이 그게 이제 진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진기의 기준을 봤을 때 생기적인 차원은 생기가 생명 에너지이긴 사실이지만은 상당히 밝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참 재밌게도 이 다른 차원의 그 에너지도 이 빛의 우리 3차원처럼 이 마치 빠지는 환원보의 그 개념으로 이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의 관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 기획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양성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핵심적인 기가 뭐 양기, 즉 생기, 그다음에 음기, 진기, 또 다른 기운도 있겠 당연히 뭐 해의 기운, 또 별의 기운, 그럼 달의 기운, 모든 또 하여간 아주 많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적인 측면을 보면 아주 많은 다양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다양성을 하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빛의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가시광선의 영역은 3차원 물질계 현상계에서 이야기인데 다른 차원을 우리 차원을 뭐 4차원, 5차원을 만약에 넘는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봤었을 때도 이 빛이 다른 차원의 빛도 역시 빨주노초 환원보의 그 세 개의 빛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진기라고 하는 거는 아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이제 아주 밝은 뭐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고 한다면은
맞아, 황금색에 가까워. 근데 진기도 뭐 황금색에 가까운 거지만 진기 가운데서도 또 여러 차원이 있는데 진기 가운데서 여러 차원이 있는데 그 중에 더 강렬한 진기는 이 약간 백색에 가까운 황금색. 그 백색에 가까운 황금색인데 마치 백색과 황금색이 절묘하게 이렇게 어우러져. 예. 뭐 그 위에 차원의 그 빛도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이거는 이제 이 차원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 수련자분들이 이제 하시면서 수련하면서 이제 하실 이야기고 여튼 이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어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도 흐르고 온 천지 대자연에도 이게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기를 떠나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에너지가 아주 재밌게도 우리는 이거를 언어화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생기다, 이거는 뭐 음기다, 이거는 진기다 이런 식으로 언어화 시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는 언어도 하나의 에너지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랑이다. 그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도 에너지적인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다. 믿음도 역시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게 마치 이 빛의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굳이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뭐 사랑의 빛은 약간 붉은색의 계열인데 아주 오묘하게 생긴 뭐 다른 빛과도 막 이렇게 뭐 믹스가 돼가지고 있는 또 그런 차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이게 우리는 그냥 아무 뭐 이렇게 주의를 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그러한 약간 추상적인 그 단어의 개념이 에너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근원적인 차원의 에너지가 7개가 있더라. 7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7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에너지고 이거는 하나의 빛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언어로 명명하는 거죠. 언어로 이제 7가지가 무슨 이렇게 7개를 이렇게 명명을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의 내릴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거를 언어로 정의 내렸을까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핵심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그 7가지의 아주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고 있었던 그 추상적인 그 개념의 빛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빛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7가지의 그 빛을 저희는 칠선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죠. 칠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7, 7의 신선선인데 그러면 차라리 칠광이라 같이 뭐 칠광이라 하든가 뭐 칠향이라 하든가 그런데 왜 칠선이 했느냐? 그거는 물론 또 다른 깊은 뭐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늘 약간 추상적으로 늘 회자하고 있는 그 단어 명명된 그 7가지의 단어인데 그 7가지가 너무 중요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좀 7가지의 그 단어 그 칠선을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칠선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도마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을까. 어차피 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언어를 좀 표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언어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있는데 이 언어의 한계를
쉽게 접근하려면은 아무래도 약간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 표현이 맞지 않을까. 오늘 소개하는 네네. 자리이기도 하니까. 예, 그렇게. 사실 실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 도화님들에서 저번에 이야기 해놨어요. 네. 뭐, 그래서 뭐, 일부 네네네. 뭐, 아시죠? 예, 독특한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료를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네, 요가지가 있다. 이제 그 이야기만 했지,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어떤 또 그 칭찬가 있느냐,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제 7가지의 이제 그 에너지적인 차원을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한다면은, 첫째, 이거를 할 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첫째는 뭐냐면은, 첫째의 그 칠선의 첫 번째는 근원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근원의 빛이라고 굳이 이렇게 명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인간은 누구나 다 이게 자기의 근원의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언어적인 표현으로 근원의 자리다 또는 뭐 근원의 빛이다. 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 언어 가운데서도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요? 돌아가시죠. 돌아간다. 그러면 그 언어 안에 그럼 어디로 돌아갈까? 이게 참 인류의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차지해 두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근원에 그 빛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근원의 빛을 하늘 근원의 빛이라고 이렇게 한번 명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7가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하늘 근원의 빛이고 자기의 원빛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마치 밭에 비유할 수 있어요. 밭. 그러니까 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황제님도 계시지만은 이게 뭐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흙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식물을 심을 수 있는, 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리고 만물이 잉태하고 자라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그 우리 빅뱅 이론을 보면은 맨 먼저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폭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물리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의 공간성을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별을 만들고 이렇게 블랙홀이든 뭐 이렇게 항성을 만들든, 또는 무슨 은하계를 만들든, 그 은하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의 공간성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간성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의 태초의 작업은 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 개념의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밭을 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해보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은 7가지 빛 중에서 가장 상위 레벨의 빛이 되겠죠. 왜? 나머지는 그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거는 이 모든 걸 망라하는 그 공간성 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상위 레벨의 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늘 근원의 빛이라고 해도 하늘 근원의 빛이고 뭐 하늘의 빛 이렇게도 명명할 수 있는데, 뭐 어떻게든 첫 번째는 그 빛이다. 공간성을 지니고 있는 마치 밭과 같은 그 개념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뜻이에요. 뜻. 하늘의 뜻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 이래서 농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간을 열었어. 밭을 열었어. 그러면은 고민할 거 아니에요. 뭘 심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심어야 될까? 그리고 뭘 어떻게, 쉽게 해서 이렇게 어떤 작물을 심고, 또 언제 또 씨를 뿌리고, 언제 물을 주고, 언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수확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 하나 마치 농부의 플랜과도 같은 그 개념의 빛이 하늘의 뜻이라는 빛이죠. 뜻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개념이죠. 자, 먼저 밭을 열었어요. 밭을 열었어. 그 다음에
너무 고민을 해.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서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이게 하늘의 뜻이 딱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뜻이 나왔어. 그럼 심겠죠. 심어야죠. 그럼 이 심는다는 그 개념의 그 에너지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칠성 가운데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에너지죠. 뭐 사랑이라는 기운이랄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빛이랄 수도 있고 또 뭐 하늘 사랑의 빛이라 뭐 언어적인 표현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그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의 속성은 그거죠. 우리 보통 사랑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뭐 열정적인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밭이 있어. 근데 밭만 있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서 뭐가 하나 확 나온다 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에너지가 아닙니까? 마치 무에서 유가 나온다고 하는 그 개념처럼 그 개념이 아닐까? 이게 사랑의 에너지의 특성이 아닐까? 마치 씨앗과 같은 씨앗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앗이 심어지는 그 형국, 그 현상, 그 현상의 하나의 표현을 사랑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밭도 열었어요. 농부가 이제 어떻게 심을까 계획도 했어요. 씨앗도 심었네. 그러면 네 번째 뭐가 다릅니까? 씨앗이 자면 당연히 이제 자라나겠죠. 그렇죠. 그럼 자라나는 그 역할은 뭐냐면 이게 하나의 네 번째 빛은 그래서 의지죠, 의지. 그래서 의지라는 그 빛이 있어요.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라는 빛은 뭐냐면은 물론 잘 키웠다는 것도 막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심어졌으면 이게 확 이렇게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라나는 그 에너지의 상태, 그거를 의지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무심한 단어 의지, 야 의지를 세워, 의지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의지라는 빛은 너무나 중요한 7가지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밭을 열었어요. 계획도 했어요. 씨앗도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라기 시작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더 자라나게 하겠죠. 그렇죠. 그 더 자라나게 풍성하게 하는 그때 이 역할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하늘의 믿음이라는 그 에너지인데 이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이게 자라나게 했으면 더 확 자라나게 하는 거죠. 풍성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종교에서나 이야기했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있거든. 믿음이 뭘까? 자라나게 하는 거.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그 역할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럼 사랑이 뭐냐?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해라. 쉽지 않은 건데 근원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에너지. 일어나게 하는 에너지. 생겨나게 하는 에너지. 씨앗과 같은 에너지. 그게 사랑이 아니겠는가. 자, 이제 풍성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해. 마지막 뭐가 필요하냐면은 더 튼실하게 만들어야 돼. 자라나긴 다 자라났어. 근데 비실비실해. 그럼 곤란하겠죠. 그러면은 마치 영양분도 공급해야 되고 좀 짱짱하게 해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6번째 에너지는 하늘의 힘이라는 에너지죠. 힘이라는 에너지가 이게 다 자라나게 했는데 그거를 더 이렇게 짱짱하게 만드는 힘을 부여하는 그래야지 이 나무가 식물이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떤 식물은 허무대가 멀쩡하지 이게 좀 약간 그런 영양분이 부족한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물은
이게 클 뿐 아니라 이게 약간 그 영양분도 잘 되는 약간 탁 튼실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래서 여섯 번째 에너지는 힘이라는 에너지죠. 하늘의 힘이라는 에너지죠. 그래서 그 힘이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힘이라는 에너지가 이제 다 갖춰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로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꽃이 피겠죠. 꽃이 피죠. 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의 그 에너지는 지혜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꽃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꽃처럼 피어나는 그 에너지, 그 상태, 이거를 이제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가 쉽죠. 자, 하늘에는 일곱 가지의 아주 독특한, 뭐 하늘 해봤자 뭐 우리가 다 포함되는 그 이야기니까 일곱 가지의 독특한 그 근원의 그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를 칠선이라고 명명하는데, 맨 처음에는 밭을 여는, 공간을 여는 것 같은 그 개념의 하늘 근원의 빛이라는 그 개념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치 계획서 플랜과 같은 그 개념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태동하게 하는 씨앗과 같은 그 역할을 사랑해.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는 의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믿음, 그리고 더욱더 짱짱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힘, 그리고 마지막에 꽃을 피우는 이,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 춘차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물론 이 에너지가 하나로 공존하죠. 그런데 하나로 공존하지만은 이 여섯 개가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재밌게도 그게 왜 가능하느냐? 그 빛의 레벨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일정 물리적인 공간에서 다 가능한 이유가 일곱 개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각자의 에너지 레벨의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곱 번째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의 이 에너지 층차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빛으로 공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곱 개가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칠선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여담으로 또 너무 좀 쉬어가는 지금 약간 페이지에서 지금 이렇게 너무 또 나가버리면 도화님들이 막 이렇게 과거가 걸릴 수 있으니까 쉬어가는, 제 옛날에 그 해인사 있잖아요. 네. 해인사 그 뒤편 그 주산이 가야산이잖아요. 가야산을 보면은 칠불봉이 있어요. 칠불봉. 있었죠. 근데 내가 왜 부처를 왜 봉우리를, 그래 내가 봉우리가 일곱 개에서 칠불이라는가? 아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거를 형상화시킨 게. 왜 거기를 칠불이라고 그랬을까? 이게 참 곰곰이 생각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게도 칠불사가 있죠. 지리산. 칠불사도 있고, 왜 이거 칠불을 이야기했지? 도대체 7이라는 수가 무엇이길래 이걸 이야기했을까? 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아까 일곱 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곱 개의 칠선이라고 하는 이 일곱 개는 하나의 결을 짓는 시스템이 아닌가. 하나의 결을 짓는 시스템으로 하나로 존재하지만은 그 안에는 일곱 개가 독자적으로 또 존재할 수 있는, 그거를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이 아주 인간을 빌어서 이거는 칠불봉 뭐 이래서 형상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마치 수수께끼를 잘 찾아봐라. 내가 이렇게 잘 숨겨놓을 테니까 지혜 있고 눈 열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번 깨달아봐라. 이렇게 미리 암시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이렇게 우선 한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네.
이 7개, 이 칠수라고 하는 게 참 묘한 수거든.